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시사 토크 사이다 김영롱입니다. 저희 사이다에서는 계속해서 주요 포털 사이트 경제면에서 볼 수 있는 핫한 이슈들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요 며칠 동안 한국GM 철수설이라는 헤드라인으로 각종 기사들이 많이 나왔고 유상증자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게 뭐지? 예전에도 이런 기사 비슷하게 본 것 같은데 라고 궁금증을 갖고 계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요. 저희가 오늘 이 이야기, 내막이 무엇인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또 정치의 핫한 이슈들도 준비했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경제 시사 토크 사이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심층 토크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 그리고 권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에서도 잠깐 언지는 드렸습니다만은 오늘의 주제 어떤 건지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끊이지 않는 철수설로 해봤습니다. 한국GM 같은 경우에 이런 철수설 가지고 약간 양치기 소년된 듯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사실 이런 한국 철수설이 이번이 처음 나온 건 아니고 지금까지 좀 흐름이 어땠었는지 권순우 기자가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예, 이번에 그 한국GM 철수설이 다시 두각이 됐던 거는 그 메리바라 그 GM 회장이 요새 실적 시즌이잖아요. 작년 실적을 마무리하면서 그쪽 이제 컨퍼런스 콜 IR 현장에서 그 어떤 애널리스트가 질문을 한 거예요. 글로벌 부분의 사업이 좀 수익이 안 좋은데 그 한국GM 같은 경우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이제 독자 생존이 가능한 비즈니스를 추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독자 생존이 가능하다는 건 한국GM이 적자 상태이기 때문에 독자 생존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생존이 가능한 부분의 비즈니스 추구를 할 거라 그랬던 거고 또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합리적 조치나 구조조정을 초래할 수 있는 조치다. 지금과 같은 비용 구조로는 사업을 이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제 CEO의 발언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발언이긴 하지만 사실 그 맥락을 살펴보면은 한국GM이 지금 3년, 지금 4년째 적자 구조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비용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나와왔고요. 그때마다 나오는 것이 이제 한국GM 철수설입니다. 예. 그 적자인 사업부를 어떻게 좀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한국GM 철수설을 잘 봐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 철수설을 다시 철수한다 안 한다로 보시면 안 되고 이 철수설을 가지고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한국GM 실적이 안 나온다거나 불만이 있을 때마다 이런 철수설도 함께 나오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더 좀 심층적으로 이런 철수설이 다시 한번 공론화가 됐던 이유가 GM 해외 사업 부분 총괄 사장이 이제 직접 산업부 장관을 만나서 유상증자 얘기가 나오더라, 이거 어떻게 결정됐다더라, 결정된 식으로 헤드라인이 막 계속 나와서요. 이 사안은 또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사실 경제 논리로는 이해 불가인 상황입니다. 2002년에 이미 매각이 끝났죠. 일단 본사에서 경영하다가 사정이 악화되니까 도와달라, 아니면 방 빼겠다라는 뉘앙스로 들릴 수밖에 없는데요. 역으로 장사가 잘 되면 우리 정부와 이익금을 나눌 것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게 사실 그러나 이제 정부 입장에서 보면 난감한 문제가 이 시기가 참 민감합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있죠. 여기에다가 일자리 문제, 지방 경제 문제가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철수하게 되면 과연 30만 명에 달하는 이제 임직원뿐만이 아니라 협력업체들까지 일자리가 위험해질 수 있는데 과연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거는 3조 유상증자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건 그동안에 이제 한 3, 4년 동안의 누적 적자를 감안한 추정치로 보이고요. 네. 근데 이제 대주주 지분율을 보게 되면 GM대부 본사가 한 77%의 지분을 갖고 있고 그리고 산업은행이 17% 그리고 이제 상하이 자동차가 한 6%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3조 원에 대한 17%의 배분을 해보면 대충 한 5천억 원가량 산업은행이 증자를 해야 되는데 산업은행이 국책은행이다 보니까 혼자 결정하기는 어렵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결정을 하라라는 무언의 압박인 것 같은데 어쨌든 요구하는 건 두 가지로 지금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이제 이 GM이 공장이 여러 군데가 있긴 합니다만 크게 세 군데가 주력입니다. 부평과 군산, 창원이 있는데 창원하고 부평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100% 공장 가동이 잘 되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군산 지역인데요. 여기에 가동률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5, 6일 정도 일하고 나머지 쉴 정도인데 불구하고 인건비는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예. 보니까 여기를 일단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뭐 법인세, 소득세, 일정 기간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우리가 최근에 EU로부터 이 조세 특별 지역에 대한 이제 한번 경고를 받았거든요. 회피처로.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업과 다른 외국계 기업과의 형평성 차원 때문에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하나가 이제 이 유상증자 참여 부분에 대해선 사실 뭐 물론 그동안 이제 워낙 경영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예. 이제 그동안 뭐 이 판매도 줄고 거기다 인건비는 오르고 이런 여러 가지 요건도 있지만 실제로 여기 드러나지 않은 것들은 이 GM 본사 측면에서 보게 되면 사실은 한국의 이 GM은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난 R&D 센터, 미래의 자동차를 그려낼 수 있는, 디자인할 수 있는 디자인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청업체에 불과합니다. 매년 생산량 이만큼만 생산해. 그리고 내가 유럽 수출해 줄게. 근데 유럽 수출길이 막히니까 당연히 군산 공장이 쉬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 거기에다가 이제 이 부품, 본사에서 부품과 이제 원자재를 전부 다 떠넘기는데 이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한국 GM에 떠넘기는 가격이. 이런 건 감안하지 않고 이제 누적 손실이 발생을 했으니까 대주주 입장에서 참여하라. 라고 하고 있는 거, 과연 이 이면에 뭐가 있는지를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뭐 현재 입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이 시점에서 제가 권순우 기자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이전에도 뭐 이런 비슷한 철수 설들이 나왔는데 현재 쏟아지고 있는 뉴스들 헤드라인 같은 거 보면 진짜 유상증자 진짜 할 것처럼 더 나가면 이제 곧 철수할 것처럼 헤드라인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이전과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다르게 흘러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뉴스를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 메리바라 회장이 얘기를 했어요. 뭐 항목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다음날 언론에 이만큼 3조 원 증자를 요구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예.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 차관이 그걸 인정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네. 그럼 뭔가 맥락이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시잖아요. 네. 그런데 아니 메리바라 회장은 미국에서 얘기를 한 거고 그게 갑자기 한국에서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는 그 얘기가 예. 연결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GM이 그거를 요구를 한 시점은 언제냐면은 지난해 말에 그 베리앵글이라는 그 지역본부의 예. 대표가 와가지고 취임 인사차 왔을 때 우리가 이런저런 거를 가지고 한국 GM을 어떻게 끌고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한국 정부가 좀 많이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지난달 초에 했습니다. 예. 그 얘기가 요즘 와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와가지고 3조를 증자해달라고 얘기를 했다더라라는 얘기인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확인해본 결과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증자가 필요하냐 아니면 뭐가 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아니라 네. 취임인사 처음 와서 예. 오자마자 3조 원 주시죠. 이런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메리베라 회장의 말을 계기로 해서 얘기가 나온 거지만 이거는 한국 GM의 올해 계획 안에 있는 것에서 큰 맥락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 GM, 그러니까 에리뱅겔 사장은 이제 어떤 한국 GM에 대한 로드맵을 그려서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갈 방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걸 할 거고 저런 걸 할 거고 노조하고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 갈 겁니다. 대신 이런 거 할 때 한국 정부가 어떤 거를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어떤 거라는 거는 아직까지 밝히지 않은 내용들이에요. 예.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뭐 증자를 해달라 그랬다, 뭘 해달라 그랬다는 얘기는 모두 추정치고요. 예. 이거를 이용하고 싶은 사람은 철수설을 일으켜서 노조 입장에서는 쟤네 떠날라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돈을 내주십시오. 예. 라는 압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GM 입장에서도 아쉬울 게 없는 게 우리는 아직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괜히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뭐 우리가 뭐 철수 뭐 할 수 뭐 있다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뭐 그렇다고 안 하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 뭐 해주실 건데요? 라는 카드를 던져버릴 수가 있는 상황이 굳이 되버린 철수를 거예요. 안 한다고 말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공을 던지지 않았는데 예. 던진 것처럼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난 날 말부터 시작됐던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각각 다른 장소, 다른 사람의 입에서 나오긴 했지만 이 뉴스들을 한데 이렇게 모아서 가다 보니까 유상증자도 뭐 되는 거 아닌가 혹은 그 반대로 철수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시나리오처럼 지금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현재 이런 일들 어떻게 될지 우리가 예견은 할 수 없을 테고 이전에 철수설이 나왔을 때 과연 정부에서는 어떻게 대응했는지도 한번 본다면 어느 정도 좀 향방에 대해서 힌트를 얻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전 사례는 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향방을 알아볼 수 있는 계기들도 몇 가지 있어요. 그거 먼저 짚어드리고 이전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되게 단순한 문제 중에 하나가 그 메리베라 회장이 얘기를 했던 그 날 한국 GM 노사가 2018년도 노사 교섭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례적이죠. 원래는 노사 교섭이 임단협이 끝난 게 1월 달에 끝났는데
한 달도 안 돼가지고 2018년도 교섭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노사가 왜 이렇게 빨리 이걸 시작하지라고 한다면은 3월에 글로벌 GM에서 각 세계에 있는 공장별로 차량을 배정을 하기로 했어요. 예. 그래서 한국 GM 노사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교섭을 하고 있으니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해볼 거니까 신차 배정 좀 해주세요라는 시그널을 분명히 낼 겁니다. 그러면은 GM 입장에서는 야 니네 노조 얼마나 하는지 볼게라는 것에 대한 시간을 줄 수 있는 타이밍이기도 하고 한국 정부를 향해서도 우리가 3월 달에 신차 배정할 건데 뭐 해줄 수 있지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타이밍이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3월에 신차 배정이라는 키워드 안에 모두 빨려 들어가서 3월 달 전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어떻게 됐었냐면은 2009년에 GM이 망했잖아요. 아예 파산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파산을 하면서 여기다가 좀 지원을 좀 해달라고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때 한국 정부는 그때까지만 해도 한 25%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아까 소장님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계 관련한 이슈들이 있었어요. 이게 한국 GM에서 돈을 번 거를 미국 GM이 다 빨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어떤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를 해달라고 했을 때 GM 쪽에서 그걸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유상증자가 진행됐을 때 산업은행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25%였던 지분율이 17%로 떨어진 것도 그 당시에 글로벌 GM 본사의 위기 상황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 당시에 한국 정부의 입장은 되게 분명해요. 아니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려면은 대주주가 먼저 하는 게 정상이지 정부에다가 먼저 그걸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 때문이었습니다. 앞에서 신차 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뒷부분에 한번 다시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된다면 신차 배정과 관련해서 이제 노사가 왜 이렇게 합의를 빨리 시작했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할 테고요. 이런 유상증자 제한설이나 안 그러면 철수설과 관련해서 굳이 GM 측에서도 아니라라고 부정을 할 필요도 물론 없겠지만 오히려 GM 측에서 좀 이렇게 언론 플레이나 일부러 좀 소식을 흘리고 있다라는 설도 역시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앞서 제가 이제 시기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시기일 뿐만이 아니라 한국 GM의 실적이 안 좋으니까 지금 미국 본사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이 일환이라면 예. 사실 방 빼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아마 지금 지난해부터 매 분기마다 위기설이 터져 나왔는데 통상임금 이슈부터 시작을 해서 임단협이 해를 넘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구조조정 전문가를 또 바꿔서 대표를 앉혔죠. 이러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 본사 입장에서 보면 한국 GM은 계륵과 같은 존재인 건 맞습니다. 그럼 왜 이 타이밍에서 유상증자를 제안했느냐? 사실 지금 보면 거슬러 올라가면 30만 대 3월에 수출 물량을 여기다 떼어준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회상 가능한 숫자냐? 단지 일회성 단기 단기 회생이 정말 가능한 정도의 수준 물량이 아니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옵션을 놓고 이제 주판을 튕겼을 것이다라는 건데요. 더 큰 그림에서 보게 되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 개정 협상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개정 협상에 미국이 가장 걸고 넘어지고 있는 게 자동차 부분이에요.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차 잘 팔 수 있도록 환경과 안전 기준 낮춰라. 그리고 원산지 규정 강하게 할 테니까 미국의 완성차 업체 세우고 현지에 있는 협력업체 써라라는 거거든요. 예.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완전 자본 잠식 상태예요. 그리고 대주주가 먼저 구조조정을 하기 전에 주주들의 같은 주주들의 이제 공동 자구 노력을 또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도 빠지고 3대 주주인 상하이가 빠지게 되면 GM 본사 단독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들어온 밑빠진 독에 물 부었듯이 예. 3조 원 이상을 투입했다는 겁니다. 지금 자기네들은. 한국 GM 적자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최근 한 4년 사이 한 3조 원 가까이, 누적 적자가 3조 원 가까이 이제 쌓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지니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타이밍에다가, 자, 그렇다니 자기는 이제 이 증자를 통해서 한국 GM을 같이 살리는 걸 호소하는 동시에 철수 가능성까지 흘리면서 이제 좀 양동작전을 펼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이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가뜩이나 시기적으로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게 또 일자리 민감하단 말이죠. 하다 보면 참 이용하기에 좋은 환경이나 시기인 건 맞습니다만은 그러면 정부 입장이나 대응은 현재까지 나온 건 뭐가 있습니까? 아까 그 한국 GM 철수설은 그 맥락을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 지난해에도 똑같이 한국 GM 철수설 얘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무슨 이벤트가 있었냐면 그 당시에도 노사 교섭 이벤트가 있었어요. 네.
거기서 어떤 노조에서 뭔가 자기네들의 그 동력, 임금 협상에 대한 동력을 얻기 위해서 미래 발전 방안을 내놓으라고 했고, 그걸 가지고 국회로 가면서 한국GM 철수설이 다시 한번 부추김이 됐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부가 아직은 협상 테이블에 앉을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기업에서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은 어떤 경영진과 노측, 대주주라든지 이런 이해관계자들이 자기네들이 우선적으로 고통을 분담을 하면서 희생을 하고, 거기에서 부가적으로 국가 경제적으로 이론적인 측면이 있다면 그 이후에 정부에게 요구를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 노조 쪽에서도 작년에도 뭐 임금 인상 다 받았고 몇천만 원씩 그 상여금 다 받았고, 예. 이 상황에서 아니 상여금 1,000만 원씩 받으면서 아니 뭐 우리는 더 구조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네. 라고 얘기하는 걸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철수설이라는 엄청나게 큰 그림을 그려내면서 아까 말씀하신 지방선거 이슈 그리고 FTA 이슈까지 끌려 들어가게 되면은 예. 정부 입장에서는 자꾸 협상 테이블에 가서 앉게 되는, 강제로 앉게 되는 일이 생기거든요. 예. 근데 정부는 무조건 앉아서 들어가면 돈을 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대한 자기들끼리 노사교섭이나 아니면 대주주의 어떤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낸 후에 최후의 순간에 협상 테이블에 안 들어가는 게 제일 좋고, 들어가면은 나중에 그걸 레버리지로 삼아가지고 지렛대를 삼아서 FTA라든지 이런 데 써먹을 수 있는 카드를 오히려 받아가는 입장에서 협상 테이블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추가로 하나만 더, 협상 테이블에 이제 모이게 되면 얘기가 당연히 나올 것이 하나는 이제 정부에서 지원해달라라는 거겠고, 그리고 앞에서 이제 먼저 얘기를 했었던 신차 배정이라는 건데, 사실 우리 그냥 일반인 입장에서 신차 배정이 얼마나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고 있는지에 대한 느낌이 잘 안 와서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눈으로 안 보니까 잘 실감이 안 나는 건데요. 예. 군산공장 같은 경우에 일주일에 5, 6일이라고 얘기하면은 한 달에 5, 6일. 일주일에 하루 출근을 합니다. 하루. 나머지는 안 가요, 회사를. 그리고 월급의 80%를 받아갑니다. 그리고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군산 공장에서 생산할 자동차가 없어요. 예. 자동차가 없으니까 갈 수는 없고, 그거에 이제 공장에다가 일감을 안 준 것은 회사 측 책임이다 그래갖고 80%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 지금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스파크, 다마스, 라보 저 차들이 뭐 차값이 얼마 안 되니까 마진이 많이 남지는 않지만 그래도 네. 꾸준히 팔리는 차잖아요. 예. 그 다음에 보면 아베오 트렉스, 말리부 캡티바 그나마 좀 팔리는 차입니다. 그러니까 공장은 돌아가요. 네. 근데 올란도 좀 있으면 단종되거든요. 예. 크루즈 요새 정말 안 팔려갖고 고생 많이 하고 있는 차예요. 그러니까 공장을 돌리려면은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만들 차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 우리 현대차라 그러면은 현대차 본사에서 차를 개발해서 공장에다 배정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한국 GM은 자동차를 스스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글로벌 GM에서 이 차는 여기서 만드세요라고 해서 일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전에 쌍용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 네. 물건을 팔 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새 뭐 티볼리라든지 이런 거 나왔을 때 노동자들이 되게 기뻐했던 거. 우리가 만들 자동차가 생겼구나. 라는 개념으로 군산공장을 보시면은 이 신차 배정이 군산공장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한국GM 노조도 좀 평소와는 이르게 다시 한번 이런 협상을 하려고 하는 거고, 신차 배정이 없으면 이번 달 내에 교섭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GM 측에서 그걸 안 받아들이면 군산공장이 뭐 폐쇄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사장 입장에서 지금 공장 가동이 거의 안 되고 예. 가동률은 20%인데 월급의 80%를 지불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럼요. 방을 빼는 게 맞죠. 싶죠. 근데 예.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사실 이 GM 미국은 이제 이 호주에서 지난해 완전히 철수를 결정했는데요. 지난 2014년 호주 정부가 그동안 이제 지원했던 정부 보조금을 차단했습니다.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바로 이제 공장을 뺀 겁니다. 근데 그 역사가 거의 70년 가까이 됐어요. 호주 시장에서. 네. 한때 점유율이 50%를 넘을 정도로 잘 나갔던 시장마저도 포기하는 게 GM이거든요. 순전히 경제적인 논리로 가져가지 지역 인력 그리고 일자리 문제는 별개입니다. 예. 자신들의 이해타산을 이제 분명히 따지는 기업들이에요.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우리가 먹튀 논란의 주간인 이제 외환은행 론스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수조 원을 빼갔어도 지금 세금 덜 내고 싶다고 소송을 걸고 있는데 네. 지금은 사실은 이제 이 경영진들의 잘못이죠. 대주주들의 잘못이고 주주들의 잘못인 것을 자기네들 자기 구조조정 없이도 무조건 이런 손해에 대해서는 야 니네 이제 지금 일자리 문제 니네 심각하지? 우리가 이제 적어도 한 1년치 물량은 줄 테니까 니네도 같이 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긴 하지만 참여해라고 이제 제스처를 취하는 겁니다. 근데 예. 지금 상당히 지금 우리는 이 미국이 아니라면 노라는 카드를 당연히 내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 지금 시점상, 타이밍상, 그리고 뒤에 미국이라는 큰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또 다른 이제 보호무역지에 이제 칼날을 들이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쉽사리 이제 노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참 이거 쉽지 않네요.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군산공장에 신차 배정이 됐어. 그러면 네. 군산공장이 지금 가동률 20%에서 확 뭐 살아날 수는 있기는 한 겁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요, 이게, 아까 이게 한국 GM은 예. GM의 어떤 생산기지예요. 네. 그러니까 디자인센터 이런 게 있긴 하지만, 그러면은, 아니, 신차 배정 물량 받아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됩니까? 매년 지나가지고 이게, 아니, 크루즈가, 올란도도 처음에 배정될 때는 참 좋은 차죠. 네. 많이 팔리는 볼륨 차고. 근데 이게 어떤 노후화가 되게 오래되고 그러면은 새로운 차를 또 배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조 쪽이나 이런 데서는 뭐 그런 얘기도 해요. 미래 차를 만들 수 있게 해달라.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라든지 친환경차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한테 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반대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현대차가 여기서 본사에서 이걸 만들고 있는데 저기 어디 뭐 슬로바키아라든지 뭐 저기 다른 데 공장에서 네. 거기 뭐 일감이 없으니까 그러지 말고 수소전기차 우리 마북연구소 남영연구소 글로 옮겨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거 수소차 자율주행차 이쪽에서 개발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좋겠네 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기서는 지금 철수냐 아니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슈인 게 GM에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가 비싸다. 고비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낮춰야 된다. 그 방법은 폐쇄를 해가지고 노동자를 자르든지 아니면 기존에 받고 있는 월급들을 낮춰갖고 임금 비담을 낮추든지 이거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네. 안 그러면 그 사람들 임금을 정부에서 내주든지 네. 이 중에 고르라는 거거든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걸 단순하게 신차 배정을 한 번 받은 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 구조적으로 바뀌는 어떤 계기가 되면서 만약에 이번에 제대로 흐지부지 된다면은 좀 더 오래 이런 철수설을 가지고 서로 밀당이 계속 될 거고 그렇지 않다면은 되게 가슴 아픈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안들을 계속 듣다 보니까 또 드는 생각이 GM에게 한국 GM이 그렇게 메리트가 없는 시장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나름대로 경차도 잘 생산하고 있는데 좀 그런가요? 언제든 철수해도 우린 상관없어요. 약간 그런 시장?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큰 자동차 글로벌 자동차 흐름을 좀 봐야 되는데요. 예. 사실 한국 GM은 미국 GM을 살린 곳입니다. 미국 GM이 그때 구조조정 파산했을 때 그 당시에 한국 GM에서 만들고 있는 지금의 크루즈, 아베오, 스파크 이런 경차들이 사실상 글로벌 GM을 먹여 살렸어요. 예. 그렇게 소중한 차기는 맞는데 지금의 글로벌 트렌드를 보면은 소형 세단은 거의 안 팔려요. 네. SUV 위주로 많이 팔리기 때문에 한국의 강점이 있던 메리트가 사라진 거예요. 그 와중에 다시 그 한국이라는 곳에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글로벌 GM 같은 경우에 이번에 그 글로벌 판매 순위 보니까 4위까지 떨어졌더라고요. 얘네들은 어떤 수익이 좀 적게 나는 볼륨 모델들을 사실 정리를 하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번에 유럽 같은 경우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판매량을 자랑하는데 수익이 안 난다. 그래갖고 판매망 브랜드를 철수를 했고요. 호주 같은 경우에도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장을 철수했고 인도네시아 공장 폐쇄, 태국의 생산 축소, 러시아 공장, 인도 공장, 남아공 지분 매각까지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수익이 적게 나는 곳을 없애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나머지 그럼 그 아낀 돈을 가지고 뭘 하냐? 미국 내에서 자율주행차나 전기차 같은 미래 자동차를 연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우리 한국 GM이 정말 못나서 그런 거다라는 생각보다는 글로벌 트렌드가 변화하는 환경에서 뭔가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그때 이제 호주에서 철수한 얘기가 몇 번 나오는데 그때 구체적인 상황이 좀 어땠습니까? 사실 그 GM의 경우에는 굉장히 글로벌 자동차 넘버 1위였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글로벌 전체 어떤 이 전략 차원일 수도 있겠는데 그 호주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이 호주 정부의 어떤 보조금 중단 결정이 직격탄을 날렸는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기에 슬로건이 뭐였냐? We are here. We are here라는 말. 예. 우리가 여기에 있다. 여기에 있어. 바로 여기가 우리의 시장이다라고 홍보를 하면서 대국민 차임을 네. 호주에서 홍보를 합니다. TV 광고에서 보면 이제 이런 TV 광고까지 내놨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2014년에 이제 호주 정부의 이제 정권이 바뀝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보수 야당이 이건 뭐야? 그동안 이게 정부의 보조금이 너무 이제 심각하게 수준으로 나갔었네. 거의 한 몇 조 원 이상의 한 2조 원 이상에 달하는 정부 보조금을 한 거의 12년 동안 지급을 했다라는 걸 이제 알려게 되니까 이건 안 된다. 이건 폐단이다. 라고 하면서 차단한 겁니다. 이후에 바로 이제 호주는 GM의 경우에는 호주에서 단계적으로 철수 작업을 시작을 하는데 이게 GM의 문제점이 뭐냐면 사실 지난해는 현대도 어려웠어요.
미국 시장도 어려웠고 중국 시장도 어려웠어요. G2에서 다 어려웠어요. 예. 근데 살아날 수 있었던 건 뭐냐? 기사회사 할 수 있었던 건 신차예요. 국내 시장에서 신차가 먹혔고 유럽에서 신차가 먹힌 거예요. 근데 지금 GM의 경우에는 뭐냐? 그동안 굉장히 기술 개발, 사실은 한국 지점을 생산 기지가 아니라 R&D 센터의 아시아 퍼시픽 기지로 생각해야 되는데 예. 그냥 하청 공장 정도 내가 돈 들여서 수익을 뽑아먹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지로만 생각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신차를 내놔도 부품 결함이 있어서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유럽 판로까지 막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아사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에요. 이렇게 뭐 GM의 철수 사례를 보거나 그리고 현재 국내 상황이나 시기적 환경들을 봤을 때 참 이게 양쪽에서 풀기 힘든 상황인데요. 시간이 다 가서 두 분께 딱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는 과연 그러면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이게 바람직하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고, 권순우 기자에게는 그러면 지금의 GM의 속내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순우 기자부터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협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은 아무리 GM이 글로벌 사업을 정리하고 있는 와중이라고 하더라도 소형 세단 자체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 볼륨은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마티즈가 잘 안 팔린다고 해서 스파크가 잘 안 팔린다고 해서 그러니까 뭐 돈이 안 남는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소형 세단은 안 팔 수는 없으니까 유지는 어느 정도 할 건데 최대한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의 압력을 계속적으로 행사할 겁니다. 예. 그럼 비용을 절감한다는 거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돈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돈을 GM이 낼 것이냐, 아니면은 노동자들이 인건비를 줄여서 낼 것이냐, 아니면은 정부가 세금으로 밀어 넣을 것이냐, 이걸 가지고 밀당을 하고 있는 협상 테이블이기 때문에 이게 딱 철수다 아니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고 누가 더 합리적으로 그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느냐를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장님께서 이제 간단하게 정부 대응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일단 정말 GM 본사가 본사 차원에서 이 한국 이 지사를 살릴 의지가 있는지 이거 의도 파악이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이게 사실 본사에서 이제 공급하고 있는 부품에 대한 이제 의심이 있어요. 회계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예. 투명하게 해야 되고, 세 번째가 만약에 지분을 팔거나 매각할 경우에 다시 비토권을 가져와야 합니다. 우리의 이제 이 입김이 좀 들어가야 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지금까지는 1년의 신차 배정 물량으로 근근히 한 해 한 해를 살아가는 한해살이에요.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미래개발차를 본토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아시아 퍼시픽의 그 중심 기지로 이 GM 대우를 할 수 있게끔 뭐 자율주행이든 친환경차든 기술 개발 R&D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예. 생산 능력을 아웃풋 주고 인풋을 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조건을 내걸지 않으면 사실 예. 밑빠진 독에 물붓기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GM 철수설과 관련해서 이제 조금 다른 시각으로 이 이슈를 바라보기만 해도 이번 심층 토크는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참 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 그리고 권순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심층 토크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현재 들어오고 있는 뉴스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슈 파노라마 통해서 함께 확인하고 오겠습니다.